다크서클에 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크서클이 있으면은 뭔가 사람이 피곤해 보이고 어디 아파? 못 잤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조금 사람이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첫 이미지가 조금 어두워 보이고 지쳐 보이는 인상을 주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데, 그림처럼 심지어 웃고 있어도 어딘가 좀 어두워 보이는 인상이 있죠. 혹시 이런 경우에 다크서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화? 노화도 있죠. 그렇죠. 또? 간이 피곤해서. 그렇죠. 간이 피곤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피로가 쌓인 경우에 이렇게 색소 침착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비염이나 아토피 때문에 눈 밑이 가려우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긁습니다. 이렇게 비비거나 긁거나, 그래서 아래쪽이 건조해지고 작은 상처들이 생기고 색소 침착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피곤해서 이렇게 쌓이는 다크서클이 점점 고착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경우긴 하지만은 혈관이, 눈 밑에 피부가 너무 얇기 때문에 안쪽에 혈관이 비치면서 푸르스름하게 생기는 다크서클도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약간 푸른빛을 띠게 되고, 앞에 말씀드린 것들은 갈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눈 밑이 많이 도드라져 보이고 눈 밑 다크서클이 조금 심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앞과는 좀 이유가 원인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뭐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수술. 수술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원인에 비춰서 방법을, 해결책을 유추해 보시면은 자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많은 휴식을 취해 주시고,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정말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냥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미인은 정말 잠을 많이 자고 푹 쉬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눈 주변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눈에 피로가 쌓이면은 점점 다크서클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눈 주변에 혈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을 꼭꼭 이렇게 손을 말아서 눌러주시면은 많은 효과가 있으시고, 옆쪽에 측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쪽에도 피로가 쌓이면은 눈에 피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눈 피로의 완화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 젖은 타올을 그 봉지에 넣어서, 미생봉투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얹어주시면 또 눈이 편안해지고 피로도 풀리고,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할 거는 해야 될 거라고 하면 뒤에 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인데, 눈 화장 하면은 많은 여성분들 느껴보셨을 때 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꼭 필요할 때만 적당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클리닝을 할 때도 조금 꼼꼼하게 해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비는 거, 눈 비비는 습관적으로 비비시는 분도 있어요. 가렵지 않은데도 이렇게 눈 밑에 비비시는 분들은 눈 밑에 피부가 늘어지고 또 건조해지고 작은 상처들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요. 오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것도 다크서클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밤새도록 핸드폰을 보는 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더 안 좋겠죠. 피로도 쌓이고 눈의 피로도 가중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실 때는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양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밑 지방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나, 혹은 눈밑이 패여서 눈밑 꺼짐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다크서클이 생긴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와 필러를 가장 1선택으로 합니다. 그런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 밑에 얇게 필러를 깔아주는 건데, 햇빛이 비치면은 그 필러가 빛이 산란되면서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필러를 넣은 게 좀 티가 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틴델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지방 재배치의 경우에는 그런 건 없어요. 틴델 현상은 없는데, 다만 필러처럼 잘못 넣었을 때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방 재배치가 잘못된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걸 어떻게 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색소 침착이나 혈관이 비쳐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효과물에서 조금 논란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내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 담음과 신허로 봐요. 담음은 이제 뭐냐면 대사가 떨어져서,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내 몸에 노폐물을 잘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피부가 얇게 비치는 눈 밑에 그것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이렇게 눈 밑이 까맣게 보이는 분들은
이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고 담음이 노폐물이 쌓여있는 케이스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신허의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또 똑같은 연령인데도 유달리 좀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고 덜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타고난 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이렇게 선천적인 기운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깎아먹고 지내고 있는 경우 노심초사를 많이 한다거나 혹은 너무 과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기운까지 깎아먹고 있을 때 이렇게 신허 증상이 다크서클로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약을 같이 처방해드리면은 많이 얼굴이 밝아지시고 다크서클도 완화되시고요. 그리고 외적인 치료에는 매선이 있어요. 이렇게 눈 밑으로 주변에 골고루 매선을 깔아서 아까 말씀드린 탄력이 쳐져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와 색소 침착, 특히 내가 피곤할 때 더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효과가 좋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매선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매선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피부 밑에 혈관이 얇기 때문에 회복이 더뎌요. 그래서 시술 횟수를 조금 여러 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은 없습니다.